안녕하세요. 명현호 변호사입니다. 제 포항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이었거든요. 포항이나 부산 같은, 대구 같은 지방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30대 초반에는 지원해서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재판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기차를 이용하거든요. SRT를 많이 타는데, 물론 SRT 없으면 KTX도 타고요. 어제 포항 다 와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10분 후에 연락드린다라고 회신 드리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누구지? 신규 의뢰인인가?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2시에 선고가 예정된 의뢰인분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구속이 됐다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구속됐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 자괴감 느낀 거는 내가 잘못해서 법정 구속이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화 받고 포항 재판 가는 택시 안에서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갔죠. 제가 오늘 이 영상 찍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겠죠. 법정 구속. 형사재판을 받고 1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법정 구속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항소장 접수입니다. 항소장.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항소장을 1심 법원에 꼭 제출하십시오. 항소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주일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이 항소 기간 놓쳐가지고 의뢰인분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소장은 꼭 바로 접수를 해야 된다. 왜냐면 항소장 접수한 이후에 나중에 항소를 취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항소를 할 실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항소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못하면 끝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항소장을 접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인이 있든 없든 판결문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 왜 법정 구속 판결을 했는지는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여서 1심 재판부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걸 근거로 법정 구속 판결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판결문은 그냥 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반드시 판결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요.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변호사가 그 다음날 판결문을 신속하게 등사를 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라면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인하여서 왜 법정 구속이 되었는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1심 판사님은 어떤 것을 나쁘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분 어제 구속되신 분은 명예훼손이었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아침에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1심 판사님의 판결문의 근거와 판단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1심 담당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꼭 항소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바로 항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네요, 이거는.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었다. 내가 법정 구속이 되든 가족이 되었든 바로 항소장을 접수하라. 두 번째는 판결문 그 다음날 받아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내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주장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